네, 지역 오피니언 리더가 출연해서 지역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이슈 추적. 오늘은 경남연합일보 여성환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요즘 정말 살기 힘들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요. 우리 경남 지역의 경제도 역시나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뭐 당연하겠고, 또 회사 다니는 분들도 다 힘들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거를 한마디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네, 요즘 세상은 보면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음, 어우러져 가지고 작용한 결과가 네,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원인이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든다면은 4차 산업의 혁명의 등장 이런 걸로 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게 필요할 텐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인간 중심의 혁명인데요. 네, 예를 들자면은 인공지능, 음,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팩토리, 네. 드론, 3D 프린터, 헬스케어, 신소재, 바이오,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등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동시에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음,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힘들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드론이나 블록체인 등등 해서 이게 이미 이제 삶 속에 그대로 이제 들어와 있는 건데, 뭐 많이들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런 단어들을 그래도 아직까지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좀 더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있는 것들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게 네, 어떻게 힘들게 작용하느냐 하면은 한번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2006년 인도에서는 영상 10도에서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얼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 10도였는데요. 네, 어,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야기죠. 네네. 그런데 따뜻한 기후에서 계속 살고 있던 인도 노숙자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사계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비가 아,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냥 어, 길거리에서 자다가 대책 없이 얼어 죽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이란 변화를 예측하고 이 대비를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음, 인도 노숙자들이 얼어 죽은 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이 어려운 상황들을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장기적으로는 소재를 국산화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고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노력들이 네, 필요하겠지만은 이게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음,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기업가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 투자를 하려면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좀 망설이고 이러고 있죠. 그렇죠. 이제 투자를 했다가 또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 엄청나게 또 폭풍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또 투자를 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성공에 대한 확신을 좀 얻기 위해서는 이런 또 정보를 많이 누리고 또 알아보는 것들도 필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싶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대한 우리가 공부도 필요하지만은 네.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이제 앞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가려면은 현재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산업 구조를 이제 R&D를 하고 디자인 쪽으로 음, 투자를 하고 핵심 부품이나 지금 일본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소재 네. 개발, 소프트 개발 이런 것들의 그 원천 기술을 좀 개발하고 네. 이제 관광 산업처럼 이렇게 또 노동 집약적인 이런 서비스 분야를 음, 발전시키는 등의 노력을 함께 해서 네.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일들로 전환해야만 우리 경남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래도 이거는 꼭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아까 인도 예를 들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은 어렵다고 해가지고 겨울 대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가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판매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정말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또 변화하는 또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에 맞춰서 내가 또 그 사업의 방향이나 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부분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파는 것이 경쟁력이던 시대는 이제 갔다고 봐야 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이런 신흥국들이 맹렬하게 추격을 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시대는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좀 가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뭐 조선업 이런 것도 그런데 네, 해당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아주 그 고부가 가치 산업 쪽으로 발 빠르게 전환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경영 컨설팅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성공적인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중에서 이런 걸 한번 들여봐 드리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네, 두 가지 이상의 기술을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한 선박 설계 회사의 사례인데요. 네, 이 회사에서는 기존에 이제 선박을 설계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3D 프린터 기술을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건조할 선박의 실물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례인데요. 네, 그럼 기존의 선박 모형은 어떻게 제작했냐 하면은 네, 선박 제작 도면을 이렇게 설계를 하고 예,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나무를 가지고 깎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실물과 똑같은 이제 축소 모형을 이렇게 시간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걸리고 많이 번거로웠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모두 없애고 제작 도면을 3D 프린터 데이터로 변환해가지고 바로 출력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렇게 뭐 만들고 깎고 했던 이런 것들을요. 어, 그래서 여기에다 대고 그냥 예쁘게 도색만 하면은 바로 선박 모형이 완성이 되는 완성되는 거죠. 예, 그런 맞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예, 뭐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획기적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얻어지는 결과가 손으로 만들었던 것보다 정밀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프린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제작 기간도 대폭 단축되고 네, 그다음에 제조 원가도 사람이 안 드는 거 이제 굉장히 싸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다양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해야 될 일들은 네, 바로 이미 있는 기술과 기술을 융합해서 이렇게 적용시켜가지고 네. 바로 이렇게 사업에 성공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사례를 들어주셔서 이해도 빠른데, 마지막으로 이 기업들이 좀, 예,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제품이 없어서 못 쓰는 시대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일일이 찾는 게 귀찮아서 다 못 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네, 경쟁사와 비슷한 제품을 내놓으면은 이 가격 경쟁, 품질 경쟁, 서비스 경쟁 등등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처음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먼저 낼 때에 네, 고객이 필요로 할 만한 것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획한 것을 최고의 기술력을 투입해가지고 고객이 수용할 만한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면은 네,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오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좀 참고로 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